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아디가 전기 오토바이, 자전거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된 가운데 회사 측이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상당수가 관련 시장에 이미 뛰어든 상태여서 향후 BYD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증권은 에코프로 BM에 대해 계속되는 판가 하락에 유럽 전기차 시장 부진 등으로 2분기 영업 손실을 전망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종전 2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최근 하향세를 이어오던 홍콩 증시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8년 이후 최장 상승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중화권 증시 흐름이 좋고 저평가 국면에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은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교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그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상승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 다시 또 이제 기분 좋게 또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절대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시장 끝까지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또 항상 장 끝나고 나서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온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내 시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현재의 자리. 자, 갭 상승을 해가지고 2700포인트를 다시 상승해서 50포인트 이상을 지금 상승한 가운데 지금 코스피는 1.88% 상승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이 이제는 약간 좀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버텨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서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러면서도 고용이 지금 미국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히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코스피의 특징은 뭐냐 결국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계속해 가지고서는 장을 끌고 가고 있는 강한 캐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조금 이따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다시 이번에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자리. 자, 코스닥은 현재 여기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음봉이 나오고 있죠. 장 초반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에 비해서 지금 약간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약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그동안 올라갔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중요한 종목들 특히 2차 종목,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코스닥에서 빠진 이 자금들은 계속 해가지고서 코스피로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에서 코스닥이 다시금 반전이 들어올 수 있겠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또 한번 오후에서부터 해서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동반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후장에도 오히려 코스닥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갭 상승했죠. 4%대를 거의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4%가 이미 넘어갔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벌써 한 14조 원 이상, 그래서 481조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 현재 나타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AI 반도체 관련돼서 HBM에 대한 수요, 자, 즉 HBM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AI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 메모리 관련돼 있는 소부장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테마로 상당히 핫했던 유리기판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 만약 코스닥에서 빠지는 종목이 있다, 절대 요 물량을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로 보고 대기를 하셨다가 사지는 마시고요. 좀 대기를 하셨다가 반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자, 현재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17만 9,600원. 자, 18만 원대를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18만 400원, 500원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미 갭 상승해서 4% 이상 올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미국 증시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그 상승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 여기서 오후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종목들 역시나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계속 가고 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전력설비, 전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가고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일단 사막 콘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자, 여기에서 오늘은 조금 떨어졌지만 음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래 꼬리를 길게 주면서 물량을 흡수하고 다시금 올라가려는 모습, 그러면서 또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동안 가지 못했던 MLCC,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 있던 자동차, 그중에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 앞으로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인도가 다시 또 이제 전기차와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2분기에 나왔을 경우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실 것들 제일전기공업.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자, 이것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HVDC, 즉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초고속 전기차용 여러 가지 금구류에 대해 가지고 개발이 완료가 됐다. 금구류라 그러죠, 보통. 자, 이 고전압 직류에 관련돼 있는 자, 요거이죠. 그래서 이제 HVDC라 그럽니다. HVDC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 금구가 이제 완전히 개발이 됐다는 소식에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단 문제는 시가총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는 않은 그런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결국은 전력설비,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간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전력설비와 AI, 반도체, 전선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MLCC나 전기차 쪽으로도 지켜보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전에 역시나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증시8 방송 통해서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장전 브리핑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역시나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머니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금요일 오후장부터 또 어제 월요일까지 좀 며칠간의 이슈들을 복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이슈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일단 한 연휴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하루 좀 더 대처 휴일을 하는 사이에 생각보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미 다른 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오늘의 뉴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첫 번째로는 우선 2차 전지, 자 IRA의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좀 나중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빠 출산 휴가, 자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됐죠. 다음 세 번째, 자 세상에 없던 약, 자 요거 이제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비만 신약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는 서울에 자리 없나요? 자 호텔 이제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IRA 최종 가이던스,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였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2차 전지, 각종 그 중요한 산업들, 자동차들도 역시 오매불만 기다리던 가이던스.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 중국의 흑연을 써도 2년 동안은 보조금을 주겠다. 자, 요거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음극재 소재.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이 일단은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 impracticable to trace 해가지고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습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에 걸릴 것이 없다. FEOC에는 걸릴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당분간은 2차 전지 관해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특히 음극재, 이 흑연 관련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천연이 있고요. 합성이 있어요. 천연, 그 다음에 합성 흑연이 있어요. 합성. 자, 그런데 이게 왜 이거를 쓰냐. 자, 천연 흑연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거의 뭐 90% 이상 거의 뭐 어떻게 98% 가까운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자, 90% 정도 돼요, 사실 전체에서. 그리고 이 천연 흑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느냐? 대략 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거의 대부분 중국이 생산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합성 흑연은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자, 첫째, 단가가 비싸요. 단가가 높다. 자, 성능도 조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 문제 때문에 쓰기에는 어렵다. 자, 그래서 결국은 천연 흑연을 써야 되는 상황에 왔고, 그래서 이것을 써야지만 2차 전지가 돌아간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해가지고선 타협하는 선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하나의 조금 걸릴 수 있는 그 허들이죠. 허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아빠 출산 휴가 1개월 의무화. 자, 아빠들도 이제 애가 태어나면 한 달 동안은 애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신혼부부의 1억 무이자 대출 5만 가지 것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새 국회에서의 출산 공약을 보자. 자, 이제 선거는 끝났고 또다시 이제 저출산의 현실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공약을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 맞이 엄마 휴가 뭐 배우자 출산 휴가에다가 아이 맞이 아빠 휴가 또 이제 만들고 참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1개월 유급 의무화를 자 명시했다가 아니라 법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제시했다. 자, 아직 안 들어갔죠. 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월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올려주는 방안. 자, 요거도 지금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애들 키우는데, 자, 애들 키우는데 육아, 애 키우기. 육아에 대해 가지고서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애를 많이 키우는데 애를 낳느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애 키우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의 가정에서의 문제이기도 보다는 이제는 사회의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사회. 자, 실제로도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농경사회가 됐던 지금이 됐던 뭐 항상 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애 하나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불행히도. 자, 애를 키우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전에 비했을 때 우리가 아이를 하나 육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각종 보호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결국은 돈 얘기, 비용이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와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최소 2, 3년 동안은 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없던 약 효과는 강력했다. 자, K바이오 황금알 거위를 잡을까 여기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자, 비만 치료제 체중 26% 감량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레캠비가 지금 또 이제 여기 나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야말로 비만 치료제가 특히나 이제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약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신약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비만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GLP-1 유사체 요거 즉 이거를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비만을 제어를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만들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종근당부터 해가지고서 또 어디가 있을까요? 대웅도 있고 그다음 또 이제 한미약품 있고 뭐 쭉쭉쭉쭉 나옵니다. 뭐 수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항암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서는 떴어요. 항암. 자, 그래서 종양 관련, 그래서 이걸 종양이라 그랬죠. 종양 부문에 있던 것들이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아스코가 나옵니다. 자, 아스코. 자, 미국의 암학회가 또 나오는데, 요거도 이제 과연 항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당뇨라든가 각종 그 자가 면역 질환 이쪽으로 과연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요거를 지켜보는 것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서울에 자리 없나요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자 그래서 호텔 체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홍대라든가 각종 외국인들이 많은 곳을 가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혹은 외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호텔 체인들 호텔 체인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팝, K-푸드, K-콘텐츠 각종 한류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글로벌 유명 체인들이 호텔 체인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관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주말과 월요일까지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부터 출산 관련된 정책들, 또 전기차 이야기들까지 다양하게 다뤄봤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섹터들에 대한 분석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분석을 해봤다면 이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투자로 연결지을 수 있는 테마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테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전문가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자 여러분들 자 언제 올라나나 내 종목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2차 전지 뭐 일단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나올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 물론 단기 테마로 지금 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은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 제약바이오. 자,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앞으로 좀 더 튀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있어요. 자,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자, 네 번째 호텔 리조트. 오늘은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고 제가 아마 1월 달에 잠깐 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더 심화된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호텔 리조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지금 머니장 이슈. 자, 지금 장 머니 이슈는 서울에 자리가 없나요? 자, 지금 현재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이 국제 호텔 체인이죠. 호텔 체인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관련된 거는 일단은 호텔,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그 다음에 리조트 이런 식으로 쭉쭉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도 또 상당히 생뚱맞은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부터 요거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머니 모멘텀은 무엇이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한류 열풍.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특히 알아야 될 거, 다른 데 비해 가지고서 오히려 한국이 GDP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또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서는 올라가기도 힘들고 골골골골 거리고 있는 경제에 비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새롭게 해야 되는 설비 투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랜트, 그래서 또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로봇. 자, 그런 것들이 있는 중후장대형들이 들어가는 이것들이 이제 캐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이 뒤를 이어서 가는 우리의 경소단박형. 자, 반도체가 일단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경소단박은. 자, 그러면은 반도체 그러면서도 또 뭐냐? 소프트 파워가 지금 현재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한류 열풍 여기에 나오는 것들 K 컨텐츠. 얘를 저는 일단 컨텐츠라 부르겠습니다. K 컨텐츠. 자, 이게 왜 가능했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각 트위치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스트리밍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플랫폼들, 자, 이것들 때문에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이 스트리밍과 플랫폼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 불특정 다수에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무제한의 콘텐츠가 제공된다. 무제한 콘텐츠 이것이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는 지금 한글로, 자, 우리는 한글로 해가지고서 콘텐츠를 만든다. 콘텐츠를 만드는데 요거를 1이라 그랬을 때 외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어로 된 콘텐츠는 10배에서 11배 정도, 10개에서 11개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한글로 했을 때 콘텐츠가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외국은 특히나 미국어, 영어로 기반으로 했을 땐 이만큼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 중국어는 아예 한 40개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이 관련된 콘텐츠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컨텐츠로도 전쟁을 글로벌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것들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 자, 특히나 우리의 K 컨텐츠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들 K-팝부터 해서 팝이 있지만은 거기다가 또 드라마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로 인해서 어떤 오징어 게임 등 각종 영화 이런 것들도 역시 뜨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뜨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우리의 컬처, 문화 컨텐츠가 뜹니다. 문화 컨텐츠. 자,
이거 제가 지금 그 연휴 기간 중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가장 히트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이정재 씨 스타워즈에 이제 출연한다는 거 나왔죠. 그거 거기서 마스터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머리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 안티가 한 것 같지만 아무튼 근데 그분이 꽤 아주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뉴스입니다. 스타워즈에서 한국 배우가 스타워즈에 나왔다. 자, 이 정도가 나면은 거의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열폭하고 부글부글 끓는 누가 있을까요? 일본. 네. 일본이 여기서 또 그렇게 되겠죠. 갑자기 이게 왜 뜨는 거야 하고서는 갑자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굉장히 화를 내겠죠. 자, 그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앞으로 외국인이 방문할 관심거리가 늘어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조금 더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스타워즈 관련된 것들, 스타워즈 애컬레이드,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 경우에 국내에 스타워즈 테마파크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봤을 때 이것도 역시 투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머니 포인트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공급의 이 호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문화 자산들,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아직도 부족하다, 더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텔 리조트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도 5성급 호텔 제가 봐도 좀 부족하고요. 4성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명동이나 홍대를 갔을 때 특히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3에서 4성급 호텔, 이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어디서 나오느냐? 일본. 자, 일본에서는 특히 이전에도 명동 같은 데 가보면은 사철이라 부릅니다. 자, 사설철도죠. 철도 회사들이 보통 관광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각 역에 관련되어 있는 호텔 회사들이 있어요. 호텔 회사들.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솔라리아라든가 소테츠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도요코인이라든가 각종 일본계 3성급 혹은 4성급 비즈니스 호텔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현재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미국계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계. 현재 보시면은 미국계는 카지노가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미 영종도 쪽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카지노 리조트. 단순히 카지노가 아니라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리조트, 가족 개념, 가족 리조트 개념으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더욱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특히나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주도도 역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계, 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호텔이나 리조트에 대한 공급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저효과가 발휘가 된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다가 조금 더 올라오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금방 화학하고서는 숫자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 자, 호텔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리조트, 호텔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종목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호텔 신라 첫 번째는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나 용평인데 우리의 그 종목에서는 여전히 용평 리조트라고 나오죠. 용평 리조트. 자, 요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첫 번째, 자, 호텔 신라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영업이익 4%대.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다 생각해서 하방 압력이 들어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조금 올라가려는 모습.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 자리고 여기서 더 내려갈 때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낮은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5만 원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지켜보고 갈 필요는 있는데 사실
저가 매수하는 포인트 시작 시초점으로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자리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기 용평 리조트 국내 주식으로 볼 수도 있고 국내 내수 관련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스키 관련돼 가지고서는 생각보다 좀 더 잘 가고 있는 종목. 자, 그래서 전년 대비의 호실적에 의한 기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자, 보시면은 실제로도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바닥을 다졌죠. 자, 재작년 즉 2022년도 이때 9월, 8월, 9월부터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다가 여기서 이제 좀 더 횡보를 한 1년 가까이 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충분히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텔과 리조트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하루에 한 테마씩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2분기를 주도할 테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리포트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호텔과 리조트 관련된 테마를 배워봤는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특히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 보유 중이신 분들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좀 올라가기에는 위에 좀 매물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두 종목 어떻게 좀 앞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을까요? 일단은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하도록 하죠. 자, 중요한 얘기는 해주셨어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7만 원대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7만 원대, 8만 원대 여기에서 지금 많이 좀 거기서 매수하고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이 계시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텔은 일단 뭐냐, 면세점이 지금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면세점이 왜 못 살아나고 있느냐? 기존에는 여커. 자, 여커가 나왔죠. 여커들이 오면은 엄청나게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쓰기 힘든 상황.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여커들이 오지 못하고 와도 그냥 쌍크라 그래가지고, 자, 쌍크. 자, 싼 거가 아니에요. 쌍크예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 관광객. 관광. 기존에는 뭐가 왔느냐? 여커들은 뭐냐면 단체 관광이었어요. 단체. 자, 여기는 단체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쓰고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개인 관광객 쌍크가 흩어질 산자입니다. 산객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큰 손이에요. 큰 손. 네. 여기는 큰 손들이 와요. 그래서 정말로 돈을 아주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아예 투자까지 하려는 그런 진짜 배기 큰 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텔은 일단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상하지겠지만 면세점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면세점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일단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국 경기를 봤을 때 3분기가 됐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돌릴 확률이 아주 높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자, 그동안에 7만 원대에서 그동안 손실 보시던 분들 탈출할 수 있는 찬스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자, 용평 리조트 국내 관광 내수를 가지고서 갔지만은 이게 최근 들어 가지고서는 외국인들한테도 의외로 지금 소문 없이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2024년도 겨울 4분기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종목은 지금 현재 상태, 즉 2분기를 거의 이제 중간 정도에 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잘 봐야 되는 그런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호텔과 리조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두 종목이죠. 호텔 신라와 용평 리조트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그동안의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3월 14일 공략했던 HB테크놀로지가 오늘도 13%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75% 수익률로 5위에 기록되어 있고요. 1월 31일 공략했던 GST 역시도 오늘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9% 수익률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테코피아가 96% 넘는 수익률로 3위를 기록했고요. YIK에서 사명을 변경한 YC 6,000원대 공략 이후로 164%, 오늘도 추가적으로 14%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죠. 엔캠이 88,000원 매수 이후로 38만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307%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수익률 탑5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12일 공략했던 동원 F&B가 9%대 수익률로 5위를 위치해 있고요. 4월 15일 공략했던 금 관련 주식이죠. 엘컴텍 15%대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4월 16일 공략했던 대성에너지 공략 후 3일 뒤에 24%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월 11일 공략했던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주들의 강세 속에서 36%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8일 공략했던 세명전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포착하면서 수익률은 50%를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략했던 수익률 탑5 종목들부터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던 수익률 탑5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5월 7일인 오늘 저희가 한 달 내에 50% 넘는 수익률을 거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 세명전기인데요. 세명전기부터 먼저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4월 8일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해서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세명전기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4월 8일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 이 자리 4월 8일 종가 3,865원 이 자리였죠.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드렸던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종가 3,895원에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떨어졌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이 됐을 때, 거래량이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들어온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좀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3일차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수익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근 들어가지고 5월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움직임이 강해졌다가 오늘 드디어 고가로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은 변함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쭉 들어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즉 이 자리는 사실은 크게 빠질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빠진다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거의 한 달 만에 약 50%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드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하다, 그리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50%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세명전기를 한번 리뷰로 만나봤고요. 세명전기 외에도 저희가 매일 한 종목씩 히든머니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히든머니 종목 단 한 종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 주실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별이 5개 원자재 관련된 종목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재밌는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 모멘텀. 자, 알루미늄 관련 수요 급증. 자, 일단 보면은 원자재 중에 알루미늄 관련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히든 종목의 포인트. 현재 미국과 중국 계속해가지고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 자, 사실 뭐 이러면은 알루미늄 관련 종목 다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앞으로도 알루미늄의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루미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커피, 자, 커피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포장재, 여기도 들어가죠. 그 다음 또 어디 갔냐? 자동차, 자, 셰시에도 알루미늄 관련돼 있는
합금이 들어갈 수 있죠. 바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 또 어디 들어갔냐? 항공기. 자, 듀랄루민이라 부르는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만들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또 뭐냐? 우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방산 이쪽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알루미늄 앞으로 수요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자, 주봉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자리.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지지를 두 번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과연 이 자리, 자, 여기가 지금 봤을 때는 저항대죠. 저항대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 거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도 소액으로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시해주신 히든머니 종목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과 중국 증시 짚어볼 거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홍콩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증시가 나스닥도 코스닥도 아니고 항생지수라고 하던데 이번에도 이번 주에도 또 이번 달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까요? 항생이나 H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요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우선은 상해나 shenzhen 이전에 우선은 샹하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보면은 자, 이 항생 지수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자, 항생 잠깐만요. 자, 홍콩의 항생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아시아 항생 지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 자리 지금 H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 이 자리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3일 정도 횡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죠. 강하게.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온 이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에서의 자본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노동절 연휴 동안에 중국의 증시는 쉬었지만 이번에는 쉬지 않고 지금부터 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증시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홍콩 증시 H지수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한번 위로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그러면 H지수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지수. 자, 역시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이 추세에 따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기에서 갭 띄우고서 3일간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면 역시 둘 다 같은 걸로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홍콩의 증시에 영향을 주고 홍콩 쪽으로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가 부동산 쪽으로의 강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도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다우존스 중요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우존스 이 자리 여기에서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이 자리는 지금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여기서 계속 올라갔죠. 자, 이 자리.
요 자리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올라갔는데 갭이 떴어요. 여기에. 자, 갭이 떠 있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만큼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 즉 무슨 기대감?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대감은 우선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자, 안 올라갈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시금 또 다시 그래도 한번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왜? 왜가 중요한 거죠. 고용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고용이 조금 둔해진 것 같습니다. 고용이 나빠진 게 아니라 고용이 둔해졌다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 실업자 그러면은 실업하고 재취업 이게 계속해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계속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재취업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고용률, 즉 실업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고용률이 역대급으로 높았다. 즉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실업자 숫자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재취업 숫자가 조금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됐냐? 이제 이게 바로 고용이 둔화된다는 거죠. 고용 둔화는 여기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과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경기 침체 우려라고 봐야 되는데 증시에서는 오히려 환호를 지릅니다. 왜? 이러면은 파월 의장도 결국은 고용이 둔화가 됐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FOMC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자, QT를 완화하겠다. 자, 돈을 그러면 흡수하는 것을 좀 줄이고 시장에 조금 더 돈이 돌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자 고용이 둔화가 됐어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돈을 좀 더 풀어놔야겠네. 잘못하면은 QE 즉 양적 완화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겠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장은 김칫국을 마실 수 있습니다. 김칫국.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김칫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살짝 꼬셔서 다시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서 요 횡보 라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나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나스닥은 훨씬 더 강하게 변동성이 있었겠죠. 자, 여기에서 나스닥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틀 동안 움직인 자리. 자, 이틀간의 이 움직임 여기에서 이 횡보 라인을 벗어나서 위로 이렇게 갭 상승을 하고 이틀 연속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6,350 이전에 16,600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고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자리에서의 두 번째 고점 이 자리죠. 자, 여기 이 자리죠. 자, 이렇게 보면 딱 보입니다. 자, 16,500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과연 더 넘어가면은 그때는 랠리가 될 수 있지만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때부터는 자, 하방으로 강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을 증시는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역시나 하방 압력을 받지 않고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과 내일 중요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증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감 전략은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금 자리에서 조금 그래도 오히려 강하게 50포인트에서 52%포인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이제 몰려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돈이 있으신 분들,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좀 더 집중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즉 자금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소부장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유리기 판넬은 테마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바로 AI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서 설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쪽을 집중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가실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현재 그 자리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 자리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는 좀 지켜주고 있는 자리죠. 자, 이 자리예요. 자, 여기에서 생각보다 아까보다는 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자, 반도체, 그 다음에 소부장,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종목들 중에서 리조트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전략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테마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아래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테마 리포트까지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요. 미국 증시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확인해봤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2차 전지와 저출산, 제약바이오와 호텔 리조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